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나타난 솔루션, 폴리곤 맥틱입니다.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폴리곤의 모든 것,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폴리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폴리곤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2017년에 인도 개발자들이 모여서 매틱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아, 매틱 네트워크. 네. 그러다가 2019년에 바이낸스가 강력한 지지자로서 자사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름이 좀 더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에 지금의 이름 폴리곤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레이어 2라고 하던데.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위에 구축된 레이어 2 솔루션이자 또 사이드 체인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폴리곤 토큰 자체는 이더리움 기반, 그러니까 ERC20이고요. 개발 목적은 처음부터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그 고질적인 문제, 높은 수수료랑 느린 처리 속도,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자체 사이드 체인 구조를 가지고 GKVM, 슈퍼네트 같은 새로운 확장 기술들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메인넷하고는 별도로 이제 병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효율을 높이려고요. 기술 이야기도 흥미로운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시가총액이나 그런 거요. 시장에서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죠.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억 6,7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꾸준히 상위 20위권 안에는 들고 있고요. 꽤 크네요. 가격 변동은 어땠어요? 가격 변동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0.01달러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1년에는 거의 3달러 가까이 2.9달러까지 치솟았죠. 와, 엄청났네요. 네, 그랬다가 또 2022년에는 시장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0.3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최근 한 1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를 보면 대략 0.5달러에서 1.2달러 사이 그 정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폴리곤 자체의 어떤 기술 발표라든지 파트너십 뉴스 같은 게 가격에 꽤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이에요. 기술, 시장 가치 다 좋은데 결국은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실제 사용 사례는 좀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폴리곤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에이브가트제 같은 게임 플랫폼이나 퀵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아니면 렌즈 프로토콜 같은 웹3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요. 아,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폴리곤 위에서 운영되고 있군요. 네, 낮은 수수료랑 빠른 속도 덕분에 사용자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더리움에서라면 좀 답답했을 부분들이요. 게임이나 디파이를 넘어서는 활용도 있다면서요. 그게 더 흥미로운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스타벅스나 나이키 같은 아주 큰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알죠. 이런 기업들이 폴리곤 기술을 이용해서 NFT를 발행한다거나 멤버십 프로그램, 포인트 시스템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와, 스타벅스랑 나이키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건 폴리곤이 단순히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기술이 아니라 진짜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웹3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단순히 빠르고 싸다는 걸 넘어서 안정성이라든지 기술 지원 같은 다른 요소들도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꾸준히 발전을 해왔네요. 주요 변화들, 연역 같은 걸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폴리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적응해왔다는 게 보입니다. 2021년에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가진 헤르메지 네트워크를 인수했고 또 폴리곤 스튜디오도 설립했죠. 생태계 확장에 힘을 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인수합병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2022년에는 레이어2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공격적으로 맺었고요. 2023년에는 드디어 GKEVM을 출시했습니다. 이더리움 호환성을 지키면서 확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때 거버넌스 토큰을 매틱에서 POL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요. POL 토큰으로요? 네, 폴리곤 2.0 비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에길레어 프로토콜이랑 폴리곤 2.0 로드맵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됐죠.
이런 과정들을 보면 폴리곤이 정말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변화에 발맞춰 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마지막으로 나가야 토큰, NGY라는 것과 비교한 내용도 있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나가야 토큰. 두 프로젝트는 지향하는 바가 좀 명확하게 다릅니다. 폴리곤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돕고 전반적인 웹3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약간 기술 중심적인 접근이죠. 네, 그렇죠. 반면에 나가야 토큰은 현실 세계의 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블록체인을 직접 연결하려는 응용 중심 전략을 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철학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폴리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폴리곤이 처음엔 이더리움의 도우미 역할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게임, 디파이, NFT를 넘어서 실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인프라로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어엿한 웹3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그냥 이론이나 개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지 폴리곤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미래나 더 나아가서 웹3 전체의 발전을 생각할 때 이 폴리곤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폴리곤 2.0의 에글레이어 같은 구상들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그래서 서로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마치 지금의 인터넷처럼 아주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요. 그런 세상에서 폴리곤 같은 레이어 2 혹은 확장 솔루션들은 과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